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융자산관리론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은 이제 듀레이션에서 시작할 텐데요. 듀레이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계산하는 것 잠깐 살펴봤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간. 무슨 기간이냐? 투자한 돈의 투자 자금의 절반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통 연수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자를 1년에 1회 이상, 2회, 3회, 4회 이렇게 여러 번 이자를 주는 경우에 계산된 듀레이션을 연간의 듀레이션으로 전환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듀레이션을 계산한 후에 이게 이자가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 거다. 그러면은 상관없지만, 이자를 여러 번 지불하는 거면은 연간 지급 횟수로 나눠줍니다. 그다음에 채권의 듀레이션은 그 주식에서의 베타와 비슷한 역할을 해요. 개념이 비슷한 게 아니라 비슷한 역할을 한다. 즉, 채권 수익률의 변화가 채권의 시장 가격에 얼마나 변화를 측정 주는가를 말해주는 수단이 됩니다. 뒤에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채권을 투자했을 때 현재 가치 이론, 꼭 이론이라고 표현을 안 해도 되겠지만, 투자한 돈이 절반이 상환되는데 소요되는 평균적인 기간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듀레이션을 계산하는 그 간편식이 있어요. 머클레이라는 사람이 68년도인가요? 1968년도인가 이 듀레이션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발표와 더불어서 그 개념을 발표한 것 더불어서 계산하는 공식도 이렇게 간편하게 계산하는 식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아까 지난 시간에 계산했지만은 기간별로 가중치를 계산하고 해서 가중평균을 계산하자면은 좀 이렇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개의 지표값만 알고 있으면 여기다 대입하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채권의 수익률, 채권의 표면 이자율, 또 만기까지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기간의 수, 그걸 알면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표면 이자율이 12%, 5년 만기 채권이고요. 반기, 1년에 2번 준다는 얘기죠. 채권의 수익률이 10%다. 이게 주어지면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12%의 기간별 이자율이니까 그거 6%가 들어가고요. 채권 수익률은 반기 1년에 2번 나가는 거에 대한 수익률이니까 2로 나누고 절반에서 0.5가 들어가고요. 그죠? 그리고 횟수는 5년인데 1년에 2번 나가니까 N값이 10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어요. 7.89 나왔으면 이게 이제 1년에 2번 지급하는 6개월간에 6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주는 것에 대한 듀레이션이잖아요. 이자 지급 횟수가 2번이고 2로 나눠주면 연간으로 계산한 듀레이션은 3.955년이다. 듀레이션이 얼마냐? 3.955년. 즉, 이 투자한 돈, 5년 만기 채권에 투자한 돈의 절반을 회수하는 데 기간이 3.95년이 걸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할인채의 경우는 어때요? 모든 거를 하나도 안 주다가 만기 때 한꺼번에 주잖아요. 그래서 듀레이션은 만기 때가 절반이든 뭐든 하나도 안 나오니까 만기 때가 듀레이션이 N값 N이 되는 겁니다. 연구체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자, 여기 이제 예제가 주어져 있는데요. 지금 이건 요 식은요, 요 공식은 실무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다는 걸 알면 되겠고요. 오히려 지난 시간에 배운 기본 개념에 입각한 계산하는 방법,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풀 수
없도록 해두기 바랍니다. 이 식은 간편식으로서 실무적으로 쓰이는 거니까 이런 식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하여튼 그런 식에 의해서 듀레이션 값을 계산하는 얘기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듀레이션을 공부하는 보다 큰 목적은 채권 가격 변동, 채권의 가격에 듀레이션이 얼마큼 영향을 주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듀레이션을 알고 있을 때 그것이 채권 가격 변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를 알 필요가 있어요. 채권 가격의 변동률, 이건 퍼센트입니다. 몇 퍼센트가 변하느냐, 듀레이션 값이 얼마로 주어졌을 때, 그죠? 채권 주어져 있고요. 채권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1% 변했다. 그로 인해서 가격은 몇 퍼센트 변하느냐, 가격 변동률은. 그럼 지금 가격이 100이라면 채권 수익률이 1% 변할 때 이렇게 계산한 이 값이 예를 들어서 0.8이 나왔다. 그죠? 0.08이 나왔다. 0.8이 할까요? 0.8%가 나왔다. 그럼 가격의 0.8%가 변하는 겁니다. 자, 이걸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 앞부분,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요 듀레이션에다가 1 플러스 k분의 i분의 1, 여기서 k는 연간 지급 횟수고요, 이자 지급 횟수고, i는 수익률이고요. 계산한 요 값이 사실 여기 수정 듀레이션이라 그래요. 뒷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수정 듀레이션 1 플러스 k분의 i로 듀레이션 값을 나눠주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한 수정 듀레이션이 나오면은 이 수정 듀레이션 곱하기 채권 수익률 변동성, 요가 마이너스 값. 왜냐면 수익률 변동과 가격 변동은 반비례 관계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수익률이 1% 변했을 때 현재 가치가 채권의 가격이 얼마큼 변하는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실제로 이 수정 듀레이션은 이 채권의 그 수익률과 가격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반비례 관계에 있는 요 반비례 쌍곡선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주어진 이자율에서의 뭡니까, 이게 기울기입니다. 접선의 기울기예요. 즉 여기서 순간적으로 수익률이 작은 크기의 값이 변했을 때 가격이 얼마큼 변하느냐, 이건 1차 미분했을 때의 그 개념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정 듀레이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봅시다. 듀레이션이 2.72, 채권의 가격이 9,742원, 이자율 8%, 6개월 단위, 이표채, 액면가 만원. 이 가격 현재 가격이 9,742원이고 듀레이션이 2.7입니다. 이 채권의 수익률이 1% 하락할 경우 채권의 가격은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럼 먼저 수정 듀레이션을 계산합니다. k분의 i 1 플러스, 그죠? 요거로 듀레이션을 나눠주는 것이죠. 그러면 수정 듀레이션이 2.60이 나와요. 그럼 채권 가격 변동률은 보세요. 지금 수익률이 1% 하락했잖아요. 마이너스 0.01, 채권 수익률 변동률 곱하기 수정 듀레이션의 마이너스 값 하면 0.026, 2.6%가 플러스가 나왔잖아요. 가격은 이렇게 상승한다는 것이죠. 지금 가격이 9,742원인데 2.6%면 얼마입니까? 253원이에요. 따라서 9742 더하기 253 해서 채권 수익률이 1% 하락하면 이 가격은 9,999원으로 올라간다.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듀레이션 매우 편리한 개념이죠. 그래서 채권을 공부할 때 또는 거래할 때 듀레이션을 몰라가지고는 안 되겠죠. 이 듀레이션은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가?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 계산식에서 보듯이 듀레이션은 채권의 표면 이자율, 잔존 만기 이런 것들에 의해서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자, 요인별 영향을 보자면 듀레이션은 어떨 때 커질까요? 만기가 길면 커지죠. 그죠? 표면 이자율이 어떨까요?
낮을수록 커집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빨리 그 투자한 원본의 절반을 돌려받는가 하는 거니까 중간에 이자를 많이 받으면 돌려받는 기간이 그만큼 단축되는 것이죠. 투자 회수하는 게. 이자율이 낮으면 듀레이션이 길어지는 거예요. 듀레이션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 회수가 느려지니까 위험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표면 이자율과 듀레이션은 반비례 관계다. 여기서 바로 나오는 것이죠. 지금 얘기했듯이 표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단기에 현금 흐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채권의 수익률하고 듀레이션하고는 반비례 관계다. 채권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뭐예요? 초기 현금 흐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높을수록 듀레이션은 작아지는 거예요. 수익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들어오는 돈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커지죠. 잔존 만기와는 정의관계죠. 만기가 길면 길수록 회수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표체는 듀레이션이 더 깁니다. 중간에 미안합니다. 이 표체는 듀레이션이 작아요. 중간에 이자를 받으니까 회수가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순수 할인채에 비해서 만기가 더 작다는 거예요. 할인채는 하나도 안 나오다가 만기 때 원금이자 다 나오잖아요. 그럼 할인채는 듀레이션이 곧 기간 N과 같다 그랬죠. 듀레이션은 이거보다 작죠. 듀레이션은 만기보다 작아요. 중간에 돈이 나오는 게 있으니까. 따라서 이 표체 듀레이션은 순수 할인채 듀레이션보다 작다.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아무래도 듀레이션은 이 표체 경우에 할인채보다 작게 나온다 이거예요. 채권과 듀레이션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걸 한번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수익률,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듀레이션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볼까요? 자, 10,000원을 2년 후에 2년간 매년 10,000원씩 받는 현금 흐름이 있다. 채권 수익률이 6%일 때 그리고 80%일 때 각 두 가지 경우에서의 듀레이션을 구해보자 이겁니다. 자, 6%일 때 먼저 볼까요? 6%일 때. 자, 현재 가치를 볼까요? 채권 수익률이 6%니까 1년 뒤에 현재 가치 계산됐고요. 2년 뒤에 현재 가치 이걸로 계산하면 8,900이 나와요. 그럼 총 현재 가치 PV, TCF죠. 여기 나와요. 그럼 가중치는 어떻게 구할까요? 총 가치분의 1기 때의 현금으로 현재 가치. 그죠? 여기 W1이 되는 것이죠. 여기 W2가 되는 것이고요. 1기, 2기, 이거를 가중치로 해서 가중평균하는 것을 하는 거죠. 가중평균하면 1.45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는 이렇게 간단한 형태로 듀레이션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건 한번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공식을 안 외워도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도록 해두기 바랍니다. 내가 내는 시험 문제는 여튼 그냥 무조건 외워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개념을 이해를 했느냐 하는 걸 내는 건데요. 이 계산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개념을 이해했을 때 풀 수 있는 문제 위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일 때 계산해보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1.48이 나왔어요. 자, 6%일 때 듀레이션은 1.49, 10%일 때 듀레이션은 1.48. 그죠?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듀레이션이 낮아졌죠?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6%에서 4%만큼 이자가 늘었다고 해서 중간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아주 큰 폭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원금 대비 이 수익률 증가에서 나오는 그 현금 크기의 차이는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듀레이션도 작아지긴 하지만 아주 크게 작아지는 않다. 그래도 작아지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풀어보길 바라고요. 자, 이번 학기는 오늘 수업으로 마지막이 될 것 마지막일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기말고사는 그 게시판에다가 그 일정을 내가 올려놓을게요. 게시판에 있는 일정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은 어차피 우리 정해져 있는 강의실에서 볼 거고요. 학생이 많기 때문에 분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좀 미리 와서 분반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록성에 대한 걸 공부할 겁니다. 볼록성. 컨벡스. 그렇죠? 컨벡스가 볼록하다 이 뜻이에요. 볼록, 튀어나왔다. 그죠? 볼록, 이런 걸 볼록이라 그래요. 반대로 이렇게 들어간 거 오목이라 그러죠. 그죠? 여러분들 아빠 배를 보면은 배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볼록하다 그랬잖아요. 임산부의 배가 볼록 튀어나왔다. 튀어나온 거. 내가 보는 내가 보는 게 이제 나를 향해서 튀어나왔다. 볼록하다 그래. 여러분들 볼 때 아빠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오목하다 그러진 않잖아요. 볼록한 겁니다. 자, 이 채권의 볼록성은 뭐냐면은 채권의 그 가격하고 그 수익률 간의 관계를 보면은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이렇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볼록 튀어나온 거예요. 여기에 눈이 있다고 칩시다. 그죠? 여기서 볼 때 볼록 튀어나온 거예요. 이걸 볼록성이라 그래요. 볼록성. 자, 채권 수익률 변동이 작을 경우에는 듀레이션에 의해서 채권 가격 변동을 계산할 때 비교적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가격 변동이 채권 수익률의 변동이 커지면 그거로 인해서 나타나는 가격 변화가 가격 변화를 계산할 때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뒤에 이제 그림이 나오니까 그림을 보고 설명할게요. 채권 수익률 변동이 클 경우 듀레이션에 의한 예측치가 실제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이거는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과의 관계가, 자,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과의 관계가 반비례 관계에 있는 이런 그 곡선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점에서 볼 때 볼록하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볼록성, 컨벡시티라고 부릅니다. 자, 채권의 볼록성의 영향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게 채권의 수익률이고 채권의 가격이에요. 실제 채권 가격은 저 파란색 곡선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듀레이션으로 측정한 채권 가격은 이 수정 듀레이션이 여기 접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수정 듀레이션에서 측정하는 거니까 이 직선에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원래 가격이 여기 수익률이 여기 있었고요. 수익률이 요만큼 이렇게 약간 변할 때는 뭐 실제 가치와 듀레이션으로 계산한 가치 차이가 거의 큰 차이가 없이 나타나요. 오차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자율이 이렇게 크게 변했다. 그러면은 듀레이션을 계산한 가치는 여기고 실제 가치는 여기입니다. 이만큼의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수익률이 올라갔을 때도 실제 가치, 여기가 실제 가치고 요게 듀레이션을 계산한 가치예요. 차이가 나잖아요. 오차가 커지는 거예요. 오차가 커진다. 수익률 변화가 크면 듀레이션을 계산한 채권 가격 변화의 실제 가치와 계산한 가치가 오차가 커진다. 듀레이션으로 예측한 채권의 가격은 항상, 그죠? 수익률이 올랐을 때나 떨어졌을 때나 더 낮은 위치에 있잖아요. 낮게 평가되는 거예요. 가격이 이거보다 낮죠, 그죠? 이거보다 낮아요. 따라서 이자율 변동이 크면 이 볼록성도 감안을 해서 가격 변화를 예측해야 된다. 수익률이 1% 변화, 1% 정도 변한다면 사실 실제로는 꽤 큰 변화거든요. 1%가 변한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크게 움직일 거예요. 그걸 예측할 때 듀레이션으로 계산하면은 저평가가 되거든요. 거기에 이 볼록성으로 인한 오차 부분을 조정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컨벡시티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먼저 컨벡시티도 역시 기간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요. 공식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TCT 총 가치죠. 그리고 PVCF 각 기간별 현재 가치, 그죠? 현금으로면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데 요게 몇 가지만 추가만 해주면 돼요. 이게 2차 미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차 미분. 그래서 여기다가 분모에 1 플러스 수익률의 제곱 요걸 추가시켜 주고요. 요 부분을 그 다음에 각각의 항목에다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러면 돼. 1기가 1이잖아요. 1. 그러면 1 곱하기 2. 2기는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그죠? 2 곱하기 3이 되고요. 3기는 어떻게 될까요? 3 곱하기 3 플러스 2니까 4. 이런 식으로 각각 요 항목들을 곱해주는 거예요. 끝에 보면 여기 n 더하기 n 플러스 2를 각각의 항목에 더해준 것이죠. 이렇게 계산해서 이거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은 1년간 지급하는 이자 지급 횟수의 제곱으로 또 나눠주면은 연 단위 컨벡시티 볼록성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볼록성 값이 나와요. 자, 그러면 간단한 계산을 위해서 딱 기간이 딱 2개만 있다. 그랬을 때의 컨벡시티 값 계산하는 걸 볼까요? 자, 지금 수익률이 9%고요. 표면이자율이 8%. 1년 만기 채권인데 1년에 2번 반기 후급 이표채라고 합시다. 1년에 2회 이자가 지급이 되는 것이죠. 수익률이 I가 9%, 표면이자율이 8%. 자, 1기 때 400, 2기 때 1400 원금까지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6개월 뒤에 400, 그 다음 6개월 뒤에 400 더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원금까지 나오고요. 그럼 요거 현재 가치 어떻게 계산했어요? 요거를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한 거죠. PVCF는 1년에 2번 이자 지급하는 거니까 그거 감안해서 계산한 겁니다. 그렇죠? 요것도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합치면 여기 PVTCF가 되죠. 그죠? 그리고 각 기간에 n, 여기 t라고 되어 있는데 n 더하기 n 플러스 1 하면 1기는 1 플러스 2니까 2가 되고 2기는 2 곱하기 3이니까 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요거 곱하기 하면은 2 곱하기 382, 6 곱하기 9523 해서 여기 나오고요. 그 분자의 합계가 이게 되고 분모는 이게 되는 것이죠. 그 컨벡시티는 어떻게 계산해요? 여기 1 플러스 i의 제곱, 여기서 i는 이 연율로 되는 거니까 요거는 1년 2번 나오니까 요거 절반이 0.045죠. 요거 제곱 곱하기 PVTCF 분의 분자에 요거 곱한 값, 이거 계산하니까 컨벡시티가 5.35가 나온 거예요. 자, 지금 요 계산한 거는 앞에 페이지에 있는 그 공식을 그대로 활용한 겁니다.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기 바래요. 그래서 연율로 계산하면은 이자가 2번 나오니까 K의 제곱 나누는 거로 해서 1.34가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컨벡시티까지 감안한 가격 변동률을 계산을 해볼까요? 컨벡시티로 인해서, 즉 볼록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가격의 변동의 크기는 이렇게 계산이 돼요. 2분의 1 곱하기 컨벡시티 값 곱하기 채권 가격 변동분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앞에 예에서 채권 수익률이 1% 변했잖아요. 마이너스 1%든 플러스 2%든 제곱하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럼 여기 원래 여기 1% 감소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0.01의 제곱 곱하기 요 금방 계산한 컨벡시티 1.34 곱하기 2분의 1 하면 0.007%가 계산이 됩니다. 요게 아까 얘기한 그 볼록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오차의 크기입니다. 요거를 추가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채권의 가격 변동률을 계산할 때요, 듀레이션과 컨벡시티까지 모두 감안하면 보다 정확한 가격 변동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 가격의 변동률, 그죠? 변동률은 P분의 델타 P, 여기 가격 변화분 원래 가격, 여기 가격 변동률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먼저 듀레이션으로 인한 거, 즉 마이너스 곱하기 modified duration의 약자입니다. MD, M은 modified, 수정됐다의 뜻이죠. duration, 수정 듀레이션의 마이너스 값 곱하기 수익률 변동분, 여기다가 볼록성으로 인한 변동분을 추가시켜 주는 겁니다. 더해 주는 거예요. 왜? 볼록성으로 인해서 항상 저평가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볼록성으로 인한 그 수정분을 여기다 추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정 듀레이션 알고 있고 수익률 변화 알고 있고 컨벡시티 값 알고 있고 그러면은 그보다 정확한 가격 변동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듀레이션은 이제 우리가 공식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기 주어진 정보에서 듀레이션이 5.44가 나왔어요. 연율로 계산은 2.7가 나와요.
자, 이거는 뭐 이 공식 내가 외울 필요는 없다 했죠. 그러면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은 듀레이션 값은 뭐 원래 개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계산하는 거 그거 방식으로 계산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게 좀 시간이 걸리면은 그냥 내가 값을 주어질 테니까. 자, 이건 주어졌다고 칩시다. 5.44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수정 듀레이션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k분의 i 분의 듀레이션 값이니까 2.60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컨벡시티 값을 계산할 거예요. 컨벡시티 값은 자, 기간이 6번 이자가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쭉 나오면 PVCF를 각각의 그 수익률을 이용해서 기간 감안해서 계산을 했어요. 그렇죠? 볼까요? 이게 뭔가요? 6개월 단기고 수익률이 9%고요. 그러니까 보자.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이 이자가 1년에 2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원래 8%면 1년에 800원이 나오는데 2번 나오니까 6개월에 한 번씩 400원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6개월 뒤에 나오는 400원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돼요? PVCF 어떻게 해요? PVCF1이죠. 요게 요 값이 여기 지금 383원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자, 400원을 1 플러스 0.09 나누기 2가 되는 거죠. 1년 2번 이자 나오는 거니까 나눠줘야 되잖아요. 여기 1승으로 계산하면 첫 번째 기간이니까. 그러면 366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PVCF 2 이거는 1 플러스 0.045 그죠? 0.59의 2분의 1이죠. 이거 두 번째 기간이니까 제곱분의 1 여기 366이 나온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세요. 쭉 그래서 더해주면은 이게 PV TCF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T 곱하기 T 플러스 1 이렇게 계산됐죠. 두 개 곱해준 거예요. 곱해준 값이 이거죠. 쭉 나와요. 그죠? 여기 분자 값이에요. 분모는 여기에다가 9742 곱하기 1 플러스 i의 제곱이잖아요. 1년에 2번 나오는 거니까 0.045가 되는 것이고 제곱이 됐고 분자에 이게 들어가요. 컨벡시티가 3374가 나옵니다. 자, 기간이 1년에 2번이니까 33.74를 2의 제곱으로 나눠줘요. 그럼 8.43이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볼록성 계산하는 것까지 또 하나 예를 들어줬죠. 이제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도 혼자 계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채권 수익률이 1% 상승했을 때 채권 가격 변동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먼저 수정 듀레이션 곱하기 채권 가격 수익률 변화 분 상승시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가 됐어요. 부호가 마이너스 앞에 붙어 있고 부호 중요하죠. 부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0.5 곱하기 볼록성 값 계산한 거 곱하기 1% 변한 거의 제곱이니까 0.01의 제곱 하면은 마이너스 0.0256 즉 2.56%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그래서 원래 가격이 974이니까 여기 하면은 요거 0.256% 하락한 거잖아요. 94921으로 가격이 내려갑니다. 자, 반대로 수익률이 1% 하락했다면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죠. 바뀌는 거 요거밖에 없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넣어봐야 제곱이니까 부호 안 바뀌잖아요. 계산하면 2.642% 나와요. 즉 가격은 2.642% 상승한다는 거예요. 수익률 1% 하락할 때. 원래 가격 곱하기 요거 계산하면 9,999원으로 가격은 올라간다. 여러분들 좀 어렵거나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어렵지는 않아요. 이 개념만 이해하고 거기에 필요한 몇 가지 공식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런 듀레이션과 볼록성의 관계를 보면 이 채권의 볼록성은 듀레이션이 증가함에 따라 체증적으로 증가한다. 볼록성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죠? 이게 수정 듀레이션이고 이 볼록성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수정 듀레이션이 이게
커지면 이게 지금 이렇게 갈수록 이게 벌어지잖아요. 그죠? 오차가. 볼록성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듀레이션이 크다는 것은 채권 가격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겁니다. 기울기가 가팔라요. 이렇게 가팔라. 듀레이션이 크다는 건 이게 가팔라지는 것이죠. 자,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자, 듀레이션이 이런 기울기로 있을 때의 오차의 크기하고 듀레이션이 이런 크기 있을 때, 이런 모양일 때 오차 크기, 그죠? 훨씬 커지죠. 이만큼. 볼록성이 커지는 거예요. 듀레이션이 크다는 것은 가격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오차가 커지는 것이죠. 볼록성으로 인한 오차가 커지는 거예요. 만약에 듀레이션이 2배가 된다면 볼록성은 그 2배 이상 증가한다.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볼록성, 듀레이션 이런 개념을 배우고 그거를 통해서 수익률이 변할 때 가격이 얼마큼 크게 변하느냐 우리가 배워왔어요. 우리가 전전 시간에는 수익률이 주어졌을 때 가격이 어떻게 나오느냐 또는 가격이 주어졌을 때 수익률이 어떻게 계산되느냐 계산하는 거 배웠죠. 지금 배운 거는 뭐예요? 수익률이 변하면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얼마나 변할 건가를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식. 쉽게 듀레이션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그것도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볼록성까지 감안해서 보다 정밀하게 계산하는 것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 투자 전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뭐 시간 관계상 이걸 아주 자세히 배울 시간은 없습니다만 간단한 얘기만 합시다. 투자의 동기, 채권 투자의 동기는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우리 앞에서 배운 바 있습니다. 채권 투자를 할 때는 목표, 운영 전략, 성과 평가 이건 다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것도 뭐 주식 투자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채권 투자를 할 때는요 채권 투자 자금의 성격에 의해서 달라져요. 투자 전략이 목표도 달라지고 전략도 달라지고 이거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추구하느냐 수익성을 추구하느냐 유동성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목표, 투자 지침이 정해지는 것이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자기한테 잘 맞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정해요. 그래서 그 채권도 종류가 무수히 많아요. 같은 발행기관이 발행한 채권이라도 언제 발행했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다르고 표면 이자율이 다르고 만기가 다르고 다 다른 종목이에요. 발행 주체가 같기 때문에 뭐 부도 위험 또는 신용도 같은 건 같겠지만 그것도 만기 기간이 달라지면 위험도가 달라지고 리스크 프리미엄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 대상 종목을 일단 선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그 채권마다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 비율을 책정합니다. 다르게 뭘 얼마큼 할 거냐. 이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채권들의 만기가 이게 단기 채권이 맞냐, 장기 채권이 맞느냐. 이것도 비율을 그때의 경제 상황, 향후의 금리의 방향에 맞춰서 그 만기 구조를 서로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안에서 만기 채권이 맞느냐, 또 단기 채권이 맞느냐, 장기 채권이 맞느냐, 단기 채권이 많으냐에 따라서 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영향을 받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 투자 내용을 포트폴리오를 설정하면 되는데 결국 이것도 이제 그 투자 목표 세우는 것도 우리 앞에서 아주 그 이른 강의 시간 때 배웠듯이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그 위험이라든지 수익률 이런 것들을 정할 거예요. 자, 채권의 투자 전략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뭐 여러분들 자 필기만 해두세요. 단기채냐 장기채냐 수익률 하락이 예상될 때 상승이 예상될 때 앞에서 설명했어요.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가격 변동폭이 작은 쪽을 많이 가지고 가고 수익률이 하락이 예상된다.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변동폭이 큰 거, 가격 변동이 큰 거 쪽을 택한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겁니다. 자, 여기
빈칸 한번 채워주세요. 수익률 곡선 타기 롤링, 그죠? 그 라이딩 스트래티지래, 일드 커브 라이딩 스트래티지라고 하는데요. 롤링 이펙트라고 합니다. 자, 이 뒷부분은 사실 이제 내가 자세히 설명 안 하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면 설명을 해줄 텐데, 뒷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이 부분부터는 이제 시험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필기만 하도록 이거 보여줄 테니까 필기만 하세요. 숄더 이펙트. 아마 이 노트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빈칸을 채워가지고 한번 관심 있는 학생들은 보기 바랍니다. 이런 용어들이 있다 하는 걸 알아두세요. 숄더 이펙트, 롤링 이펙트, 수익률 곡선 타기 뭐 이런 거. 자, 이런 내용들. 또 소극적 운영 전략. 자, 앞에 여기 빈칸이 있네요. 자, 사다리형, 바벨형, 뭐 장단점 나오고요. 자, 이런 것들 보세요. 뭐 인덱스 펀드도, 채권에도 인덱스 펀드가 있고요. 중립적인 채권 투자 전략, 뭐 이런 게 있고, 채권 면역 전략. 일단 새로운 내용들이 많은데, 자, 이거 계산하는 건 좀 복잡한데요. 내가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몰라도 됩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권 투자 전략까지 수업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기말고사는 날짜와 시간과 장소 이런 건 게시판에다가 명시를 해놓을 테니까, 공시해 놓을 테니까 그거 확인해서 여러분들 차질 없도록 시험 준비에 만반을 잘 기하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시험 당일날 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